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힘든 하루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8월 5일 블랙 먼데이 수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현재 내려온 상황인데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지수 그리고 네 종목에 대응 못하고 오늘 하루 그냥 넋놓고 바라만 보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2시간 동안 저희와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빠르게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그나마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보 효율부 수장에 발탁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로봇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무너지면서 지수 역시나 빠르게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도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먼저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창대 대표 그리고 민푸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시장 진단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곡소리가 나는 국내 증시입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창대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니까 우리 국내 증시는 또 더 빠졌어요. 왜 이렇게 국내 증시만 더 빠지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좀 하락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걸까요? 일단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것도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불경기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경기를 살리는 방법에는 이 재정정책과 이제 금융정책이 있는데 이번에 재정적자를 유도하면서 이 트럼프가 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을 결국 이제 거기서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관세를 통해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국들은 사실상 원래 금리 인하 시작하면 약달러 되면서 주변국들로 이제 돈이 흘러가는 거를 기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달러 쪽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고 미국으로 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긴축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완화 국면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희망적인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장기적으로 미국만 살아남는다고 해가지고 불경기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주변 국가들이 도미노로 무너지게 되면 미국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는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변동성이 커지고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불경기 모멘텀으로. 이번에는 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환율발 급락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급락이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대세 상승장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나가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민푸름 대표님께는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밤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동안 좀 잘 내려와 주긴 했었는데 오늘 밤에 이 CPI 발표가 좀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갖고 있긴 하거든요. 뭐 트럼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게 지금 시장의 굉장히 지배적인 이론이잖아요. CPI 발표로 인해서 좀 악재 해소도 가능할까요, 대표님? 지금 우리 시장 악재가 물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CPI가 사실 좋게 나올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만 좋게 나오더라도 우리 시장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사실 좀 미지수에 좀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벤트였던 이제 대선이 끝났는데 오히려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는 거는 이유가 이제 그거 하나뿐이 아니었죠. 결국에 우리 시장이 지금 약세를 보였다는 거는 불확실성 때문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세려면 사실 1시간으로도 부족할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지표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수출 견고합니다. 다만 환율이 지금 엄청 높죠? 그럼 두 번째로 내수 시장 어때요? 우리 실물 경제랑 금융 경제랑 좀 다르잖아요. 실물 경제 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사실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좀 안 좋은, 일단 경제적으로 안 좋은 요인들이 좀 맞물려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증시가 상당히 매력도가 떨어져 있다. 요거는 지금 이리저리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돈이 될 구석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인 중에, 친구 중에 또는 가족 중에 코인에 접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요즘은 이제 코인으로 다 몰렸다라고 봐야겠죠. 어제 뉴스인가요? 그저께 뉴스인가요? 도지코인의 거래 금액이 이제 코스닥 거래 금액보다 이제 올라갔죠. 그 정도로 자본 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좀 화랑을 하려면 이거 오른다, 돈이 되겠다라는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보다는 코인 지금 저렇게 높은데 더 가겠다라는 심리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금 증시에 얼마 남지도 않은 개인 투자자들마저 등 돌리고 사실 다른 자본 시동으로 이동한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나도 진짜 주식하기 싫은데 이거 진짜 물려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인 하락도 없고 일방적인 상승도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위기 시작이잖아요. 결국에는 요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 상승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내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쇼핑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거죠. 내년에 들어갈 저가 매수 지금 할 수 있는 박앤세일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되게 마인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매수할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지금은 현금 보유량을 조금씩 늘리는 쪽이 좀 장기적인 전략 측에서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 또 가상화폐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민프름 대표님은 지금 일단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바텀 피싱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의견 주시겠어요? 이게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지금 너무 급격하게 많이 빠져서 어제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저께도 그렇게 생각한 게 이게 너무 빠졌는데 이제 저가 매수세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네. 반발 매수세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 게 지금 3일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함부로 우리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내년 1월 달까지는 코인이랑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쪽이 조금 바람이 조금 이렇게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거품이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면서 우리나라에 다시 거래대금이 조금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금리 인하기에는 예상외로 증시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우려랑 같이 오기 때문에 원래 그러한 사이클인데다가 지금 좀 이례적인 거죠.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어떤 이 코인 시장의 부흥, 요게 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들어오면서 좀 예상 외의 급락세가 있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다. 또는 그 전까지 회복을 하려면 사실 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이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매력도를 올리기 위한 예를 들어 상법 개정이라던가 사실 금투세 폐지됐다고 해서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지금 시장이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올해 내내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창대 대표님 의견도 궁금해요. 아까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8월 5일 급락장에도 하루 이틀 빠지고 나서 다음 날에는 그래도 반등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내내 빠지다 보니까 속절없이 정말 대응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버텀 패싱의 기회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저는 이제 그때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8월 초 우리가 블랙 먼데이 그때 월요일 맞았죠. 그때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는 사실상 이제 신용 물량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신용이 반대 매매가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증시 자금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가벼워지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간 것인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예탁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이 급락
급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빠지고 있어서 신용 물량이 여전히 예탁금 대비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펼쳐지죠. 한국 시장에 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주식으로는 본전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환차손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럼 또 주식을 매도하니까 주가도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빠질 건데, 이 과정 안에서 이제 빠지다 신용이 반대 매매가 나가는 수준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말 그대로 급락이 나올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현금 확보도 중요하고 떨어질 만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예측하는 부분 중에 신용잔고가 예탁금 대비 너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역시나 오늘도 반대 매매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내일까지도 좀 염두를 해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민푸른 대표님께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반대 매매 물량이 더 터질 것도 염두를 해둬야 하는지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략 짜보는 게 좋을까요? 옵션 만기일이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줬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좀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왜 빠지는가를 얘기하자면 100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악재가 많아서 뭐 딱히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라고 찝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옵션 만기일의 어떤 이 영향보다는 CPI 결과를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 마감을 했다고는 하나 그렇게 빠진 거 아닙니다. 거의 도지가 좀 뭐라 해야 되죠? 숨고르기 하는 형국이거든요. 결국에는 다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증시하고 조금이라도 좀 커플링을 하려나 그거에 좀 관점을 맞춰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고, 만약에 커플링을 해서 좀 어느 정도라도 오른다. 그래서 산타랠리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는 섣부르게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마인드 관리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시기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소폭 상승 아니면 또는 이제 반발 매수세가 내일 정말 들어와서 시장이 조금 오르더라도 탈출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이제 다시 뭐 회복을 하려나라고 하루 만에 뭐 내일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좀 냉철하게 오늘 시장에 대한 뷰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밤에 나올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 미칠지도 여러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속절없이 무너지는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코스피 지수 역시나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4만전자가 현실화되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PBR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배도 무너졌습니다. 오늘 정규장에는 0.89배까지 밀리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0.92배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PBR이 1배 미만인 거 그리고 0.9배 미만인 게 맞나 싶긴 하거든요. 뭐 실적이 뭐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나오고 있고 이 수치가 맞는 건가 싶어요, 대표님. 네. 일단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간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이제는 사실상 기대감을 가질 만한 부분이 많이 소진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HBM단에서는 SK하이닉스의 패권을 좀 넘겨줬기 때문에 메모리에 있어서도 사실상 경쟁에서 어느 정도 밀려난 상황이에요. 이걸 다시 찾아오기까지는 저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말 그대로 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2등이나 3등이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불경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따라잡기가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라는 이 차선책,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는 점에서 외인들에게도 저는 외면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1배가 깨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걸 이제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지금부터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는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 항상 주식에서는 싸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은 싼 게 비지떡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같이 투자한다고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다를지 몰라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뭐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빠질 때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 오를 때는 SK하이닉스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저는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종목 교체를 빨리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종목 교체라는 의견을 또 남겨주셨어요. 그럼 민프름 대표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장에 외국인 수급이 잠깐 찍히긴 해서 이제 오늘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나 싶긴 했었는데 역시나 뭐 환율이 문제인 건지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 많이 파는 걸까요, 대표님? 아까 이창대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외국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손해예요.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넘었는데 외인이 들어오기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수급을 볼 때 외인하고 기관하고 5대5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외인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관 수급만 보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항상 반반을 보라고 하냐면 차라리 기관만 보고 따라 들어가면 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외인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저 같은 한국인이 특정 레버리지 상품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외인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인의 수급이 100% 외국인일까? 라는 걸 항상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잠깐의 또는 외인 수급이 아예 없진 않죠. 지금 있긴 있어요. 남아있으나 요게 어떤 이 주가의 흐름을 바꿀 만큼의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이유는 신호탄은 물론 SK하이닉스 그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하지 못한 게 그게 신호탄이 될 수는 있으나 지금의 이렇게 추가적인 이제 하락세는 시황적인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외국인들한테 한국을 투자하고 싶으면 삼전을 사라. 요런 말이 이제 통용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한국 증시의 시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한국 증시를 대변한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그래요. 뭐 엔비디아에 납품 SK하이닉스가 납품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빠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그렇게 빠졌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얘가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제가 저번 주인가요? 우스갯소리로 5만 원 깨지면 한번 왕창 사야겠다라는 소리를 했는데 이게 며칠 만에 이렇게 5만 원 근처로 내려오리라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사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거였으면 전에 들어왔었어야 돼요. 왜냐면 호재가 더 많으니까. 뭐 반도체 그 칩스법 폐지라는 등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긴 하나 이 정도로 빠질 정도는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이 추락은 한국 증시의 추락이라고 봐야 되는 게 옳고요. 삼성전자가 언제 반등을 할 것인가는 증시가 되살아나야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이 일어날 가능성을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사또님께서 내일 삼성전자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추가 매수 시점은 좀 뒤로 밀어놓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대표님? 일단 이것도 추가 매수도 항상 그래요.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수익 실현,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추가 매수냐. 아니면 탈출을 위한 추가 매수냐. 이게 중요합니다. 탈출을 위한 추가 매수라면 이 급등할 때 이제 만약에 내일 CPI가 좋게 나왔고 내일 시장이 시작부터 좋아요. 이러면 추매해서 탈출하는 게 맞습니다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저 5년도 들고 갈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싸서 이미 담은 거고 더 싸질 것 같아서 그때 지금 내일 담으려고요 하시는 분들은 더 기다리시는 게 또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바닥이 어딘지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가장 좋은 건 바닥에서 사는 거죠. 하지만 바닥은 인간이 못 잡아요. 어떻게 알아 이게 바닥일지. 그 밑에 지하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바닥을 잡으려는 노력보다는 무릎에서 사야겠다.
라는 생각.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매수를 추가 매수더라도 진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홍님께서도 요새는 삼성전자 추가 매수하기도 참 힘들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속절없이 더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악재들이 현재 산재한 상황인데요. 뭐 칩스법에 대한 우려부터 중국 수출 금지부터 시작해서 뭐 디램과 낸드 가격 하향 조정까지 반도체주들에게 악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창대 대표님 다음 주에는 그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예정돼 있긴 하거든요. 네. 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 단발성으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그 기대에 부응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AI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AI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걸 수익화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AI를 좀 접목시킬 만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로봇 이런 부분들과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의 시너지를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여기 방송에서 지금 2%에서도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보통 제가 3단계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1단계 반도체가 먼저 가고 제약바이오, 그다음 중후장대 산업들로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는 사실 이제 1단계에서 올해 이제 24년도 이제 초에 상반부에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이제는 저는 제약바이오 이후에 중후장대 산업으로 넘어가는 지금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굉장히 좀 탁월하게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선별해서 선택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지금 종목 선별이 잘 필요하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